책에 보면 어떤 풀이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리가 그렇잖아. 공통근이라는 건 어떤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데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 방정식의 공통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 말이잖아. 맞지? 다시 말하고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해 이 말이죠. 여전히 연립방정식의 해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공통근 문제는 조건 마지막에 공통근의 개수가 몇 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에서 좀 약간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뭐 예제에 있는 개념하기 일봉적으로는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어떤 2차 방정식 요놈하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만약에 다음 2차 방정식, 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는 말은 이놈 방정식 푼 다음에 답이 나오겠지. 이놈 풀면 답이 나오겠지. 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일 거 아니야. 그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각각 그래 풀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시험 때 나온다면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나타나 있으면 문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풀면 되잖아. 그래 나온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풀면 되겠지만 그냥 두 개를 바로 연립해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구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연립하는 거 보면 저건 몇 차야? 위에 게 몇 차야? 2차. 밑에 거는 뭐야? 2차. 2차 연립 방정식. 2차끼리 연립하는 거잖아. 2차끼리 연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했는데 어쨌든 2차끼리 대입하는 방법은 각각 인수분해서 1차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연립해버릴게 요 2차는 소각해서 빼버릴 거야.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이건 8이 될 것이고 곱하기 하는 건 10이 되겠다. 그냥 빼버려. 뺐더니만 사라질 것이고 4x가 나올 거 아니야. 4x 5 뺐더니만 마이너스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4는 제로로 되겠죠. 그렇죠? x는 얼마? x는 1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얼마? 1 공통은 얼마냐? 1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쉽게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대표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대표이제 1번문제 풀면 이렇습니다.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제로라는 어떤 방정식 그 다음에 m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 그놈은 제로라는 답입니다. 이 두 놈이 자 밑줄거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 오직 하나의 밑줄거 공통근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에 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근이란 말은 x에 대한 답이잖아. x에 대한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들이 근이 될 건데 2차 방정식 답이 몇 개 나온다? 2개. 그러니까 몇 개? 2개잖아. 그러니까 공통근이 오직 하나만 나오면 똑같은 답이 한 개만 나오는 뜻이야. 네. 이제 두 개 열리면서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책의 풀이는 그냥 상수항을 소거했습니다. 2차 연립하는 방법은 쌤이 2차항을 소거하든지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항을 쌤이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볼고 내가 지금 푸는 풀이 방법이 더 복잡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책에는 지금 상수항을 소개해서 쉽게 좀 풀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뭐가 더 쉬워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쌤이 2차랑 연립할 때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하고 2차항을 소거하기 힘들 때 상수항을 소거하기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거꾸로 풀면 더 쉽지만 원칙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알겠지? 자, 근데 제일 좀 중요한 말 하나 있어. 무슨 말인지 제가 할때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밑줄 거야. 문제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 다 숨어있다. 2차 방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위의 식에서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밑에는 최고상계수 m이잖아.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m이 절대로 뭐가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일단 m은 절대로 non-zero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알겠죠? 2차 방정식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보자. m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m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자, 문제 풀러 갈 건데 2차는 소거하기 위해서 내가 위의 식에다가 m을 다 곱했어. m 여기 될 것이고 요놈 m 저거 될 것이고 요놈 m이 될 것이고 됐으니까 좀 복잡해져 문제가. 그래서 2차는 소거하기 위해서 두 개를 빼겠지. 바로 연립한다. 여기서 x가 바로 공통근이 될 것이고 맞지? 자, 뺐더니 요건 사라질 것이고 요놈이 이래 되잖아. n제곱에 빼기 1의 x가 될 것이고
다음에 m 더하기 m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통에서 지금 얼마나 하면 n 마이너스를 보이지? 묶어냈어. n 마이너스를 묶어냈더니만 앞에는 뭐 나눠가면 이건 합차 공식에서 n 플러스 1 남아있으니까 n 플러스 1의 x가 될 것입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요 놈이 0이 되든지 또는 요 놈 전체가 0이 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m이 얼마나 된다고요? m이 1이 되든지 인데 공통모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이기 때문에 m이 1이 되면 되는지를 확인하러 가야 돼. 잘 들어. m이 1이 되든지 또는 x는 뭐죠? 이게 의뢰야 돼. 이게 의뢰야 되는데 m이 1이라고 하자. m 1자리 넣어봤더니만 원래 식 제일 처음에 넣어봤더니만 금방 뭐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맞지? m자리 1 넣었더니만 이러면 뭐 되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잖아. 위에 방정식하고 밑에 방정식하고 m이 1도 완전히 똑같지? 완전히 똑같다면 이놈의 근하고 이놈의 근하고 완전히 똑같단 말이잖아. 지금 안 따라오죠? 이 근이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죠. 2차 방식. 이만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 2개가 똑같은 거니까 공통근이 몇 개 나오나?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줄가락 했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기 위해서는 m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m이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면제로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요 놈이 연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원래 2차, 2차 연립하는 것은 2차항을 소화하면 1차항이 나오겠죠. 1차를 또다시 2차에 대입한다. 그게 원래 문제 푸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x는 걸 보시면 얼마 나오지? x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지? 요 놈을 x를 지금 넣겠네. 2차 시키면 아무 때나 넣을 건데 밑에 식에 넣겠어요. 넣었더니만 x제곱이 얼마인데? x제곱 요거 제곱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에 복잡해서 어떻게든 풀어낼 줄 알아야 돼. 분동분의 1인데 거기다 m을 곱해놨으니까 요렇게 되지. 요게 지금 요식이 대입했습니다. 됐나? 플러스 x인데 이게 x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제로라는 이 근을 구하겠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 여기서 당연히 m은 또 뭐가 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m은 또 뭐가 되면 안 되는가? m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안 되지.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잘 들어봐.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뭐냐? 0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수학에서 없다 했지. 분모가 0이 된다면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공통분이 있냐 없냐? 공통분이 없잖아. 공통분이 한 개 있다 했잖아. m이 또 정확하게 말하면 m이 또 마이너스 또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온 것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풀 건데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니? n 플러스 1에 완전적으로 곱하겠습니다.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건 m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거는 n 플러스 1을 완전적으로 곱하면 한 개 약분되고 한 개 남네. n 플러스 1 한 개 남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의 완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변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자, 정리해 봤더니만 n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m이 나오죠. 플러스 2m도 나오고 여기는 m하고 마이너스 m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나올 건데 마이너스 1 때문에 다 사라져서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m은 오른 거냈더니만 m 플러스 2가 되고 는제로가 될 거니까 m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곱해서 여기니까 m이 0이 되든지 m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든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킹하지 않냐고 맞지? 여기 내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 제일 처음 체킹 안 하면은 나중에 혼란스러워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고민해보도록 해. M의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됐죠? M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공통근은 누가 공통근이야? X가 공통근이잖아.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여기 1차하게 진짜 항상 연립할 때 1차식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m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x는 얼마 나오나? 1이 되겠네. 맞죠? x는 1 이렇게 해서 공통근은 얼마야? 1이 될 것이고 m의 값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 자, 이게 공통근에 관한 문제인데 밑에 문제
하게 되겠죠. 그거까지 시험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보면 다시 문제 1번입니다.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했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px 플러스 5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놈들이 지금 뭔지 몰라서 인수분해를 못하게 돼요.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p로 되어 있어요. 두 2차 방정식이고 이번에는 최고차 개수가 지금 1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 맞죠. 두 2차 방정식이 여전히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은 됐어. 그 문제 거라. 그때 p값하고 공통은 못 알아봤습니다. 두 개에서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는데 2차는 소괄락 때문에 똑같아서 있잖아. 그냥 빼면 되겠네. 이렇게 연립했습니다. 했더니만 x 요금은 사라지고 요거는 p 빼기 5의 x가 되겠지. 이렇게. 요거 했더니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5 빼기 p가 될 건데 p 빼기 5가 보이니까 5 빼기 p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분포해버리면 요 놈도 뭐가 되지? p 빼기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놈은 제로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p 빼기 5로 뭐 하면 인수분해 안 되지. 묶어냈더니만 앞에는 뭐 하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따라서 p 값은 뭐가 되지? p는 5가 되죠.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또는 x는 뭐가 되지? 1이 되겠지. 공통분 얼마냐? 이게 공통분이지. p 값은 5.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 확인하러 가야 돼. 확인하러. p 값이 만약에 5였다 치자 말이야. p 값이 5였으면 p 자리에 5를 한씩 넣어보자. 그럼 이만큼 바뀌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이건 x제곱 플러스 5 똑같잖아. 지금 말하겠나? p가 5라면 두 식이 또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똑같아졌으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똑같아졌다고 공통분이 몇 개인데?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문제에서 뭐라겠지? 오직 하나 됐으니까 절대로 p는 5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근데 x에 대한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 공통분 한 개 나왔네. 이게 그럼 공통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p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x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 x에 1 집어넣으면 위에 식이든 밑에 식이든 상관없이 1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1 플러스 p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그 놈은 제로가 될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p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 p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5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수가 있고 공통분은 얼마 되지? 1이 될 것이고 그때 p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물어본 것처럼 마지막 답을 확인 꼭 해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출제 의도는 그거예요. 알겠죠?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고 문제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2차 1을 하면 너무 쉬운 게 없잖아. 이게 2차야. 생각 잘 해봐.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인데 두 놈의 공통분이 두 개 나온다 치면 두 개 완전히 똑같다는 식이잖아. 맞더라. 그럼 너무 재미없지 문제가. 풀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 나온다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나온 답을 가지고 꼭 확인하고 간다는 거지. 알겠죠? 그게 문제. 공통분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를 내는 출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통분은 두 문제 안 풀면 안 돼. 그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넘어갈 건데 생각보다 그러면 만만치 않고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요. 제가 부정방정식 이 문제 좀 다 풀어줄 건데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뭘 부정방정식이라 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다른 문제를 풀 때 많이 필요한 거고 수능 문제 같은 데 풀 때 항상 케이스를 분류해. 이럴 때, 저럴 때 케이스 분류할 때 부정방정식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 잘 기억하자.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은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주목적인데 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배웠을 거야. 해가 너무너무 많다. 해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는 해라고 딱 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이런 뜻이야 사실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미지수의 개수라. 미지수의 개수. 난 주어진 식의 개수야. 식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가 만약에 두 개가 있고 식도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두 개 연립하면 두 값을 다 구할 수 있지.
미지수가 3개고 10도 3개면 당연히 열림하면 다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그걸 배웠잖아. 그런데 미지수의 개수가 10의 개수가 더 많아.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4 이런 식이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미지수는 4개? 2개. 지금 하나밖에 없어. 를 만족하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라고 하면 답이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잖아. x가 1일 때 y는 얼마야? 3. 맞지? x가 2분의 1일 때 y는 2분의 7. 맞나? x가 100일 때 y는 마이너스 96. 답이 몇 개나?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따라왔죠? 이해됐어? 여러분들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식의 개수,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무수히 많은 값들을 다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줍니다. 두 가지. 정수 조건. 어떤 조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요 주어진 x 플러스 y가 4다라고 했을 때 잘 봐. 예를 들어서 x랑 y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가서 예를 들었어.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다 쳐봐. 그럼 만족하는 답은 몇 개가 없지. x가 자연수니까 x가 1일 때 y는 얼마 됩니까? y는 3이 되지. x가 2가 되면 y는 또 2가 될 것이고, x가 3이 될 때 y는 1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가 없잖아. 자연수 공산 딱 하면 답은 이렇게 세 쌍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알겠죠? 어떤 조건을 줄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수 조건을 줬단 말이야. 자연수 또한 정수의 일종입니다. 정수 조건을 주면 형태를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만드는 데 연습할 건데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의 형태로 고칠까. 이런 꼴로 고친 다음에 문제로 풀 건데 제가 말이 좀 어려서 좀 설명 좀 해보도록 하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대표 이제 이번에 첫 번째 문제가 볼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xy 플러스 2x 그 다음에 는 이렇게 있고 3y 플러스 10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그 미치고 양의 정수란 말은 자연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 단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풀겠지만 누차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모르면 어떻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 맞지? 다음을 만족하는 xy를 구하는데 미지수가 지금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어.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 부정방정식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조건을 줬는지 봤더니만 양의 정수, 즉 정수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형태로 만들라는 뜻이야. 이걸 인수분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 되면 그러면 인수분해 된 거지만 0이 아니고 숫자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만들 건데 만드는 방법을 잘 봐. 일단 하는 방법은 상수항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보자. 넘겨봤더니만 xy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3y는 1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설명은 잘 들어야 돼. 요 놈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고칠 건데 이거 고치는 방법이 특별한 수학적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책에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놨다고. 그건 만드는 걸 힘들어하니까 잘 봐. 일단 요거는 몇 차지? 1차고 요것도 몇 차야? 1차인데 xy라는 놈은 1차랑 1차랑 곱했기 때문에 2차야 사실. 알겠지? 그럼 이걸 분리시켜야 돼. 맞지? 따로다가 놔둘까? x가 여기 있었으면 y는 여기 있어야지만 곱해서 xy라는 놈이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됐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나왔습니다. 그럼 2x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x랑 뭐라고 곱해야 되면 2랑 곱해야 되니까 2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2가 있으면 곱해서 2x가 나오겠네. 됐죠? 빼기 3y가 나오려면 그럼 여기는 y랑 여기는 빼기 3이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3y가 나오는 거야. 맞지? 네, 여기까지 정리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y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도 나오지만 또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6도 나오잖아. 또 마이너스 6이 없었잖아. 그래서 뭐 했죠? 플러스 6이라고 해줘야지만 이 노란색하고 요 놈 전체 계산하는 게 같은 식이 돼요. 똑같이 됐습니까? 그 놈은 오른쪽은 10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네요? 그래서 요꼴로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x 빼기 3 곱하기 y 더하기 2는 숫자가 얼마나 넘어갔더니만 4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y가 정수 조건을 줬으니까 이 생각해봐. 이게 정수야. 정수 빼기 3은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잖아.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뜻인가? 곱해서 4가 되는 수 다 찾아야지. 요게 1이면 요건 뭐가 되냐? 4가 되는 거지. 다시 이게 1이면 4가 될 것이고, 이게 2가 되면 이건 2가 될 것이고, 이게 4가 되면 이거는 1이 될 것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곱하면 4 나오잖아. 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얼마야? 4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 xy 갖고 하는 거 다 정신해보자. 암산 가능하 싶다. x 빼기 3이 1이야. 맞지? 그럼 x는 얼마? 4. 맞나? x가 얼마? x는 4가 돼. 그때 y 플러스 2는 4가 돼야 되니까 y는 얼마 되지? 2. 뭐로? 자,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왔네. x가 4일 때 y 둘 다 자연수 맞네. 답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x 빼기 3이 2일 때 y 플러스 2는 2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x 빼기 3이 2일 때 x는 얼마냐? x는 5가 됐어. 맞지? 근데 y 플러스 2가 2가 될 때 y 값은 뭐가 되냐? 0이 되거든. y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문제에서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만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동일한 방법으로 y 플러스 2가 1이 된다는 말은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될 수 없고 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해볼까? y 플러스 2가 빼기 4가 된다는 말은 y는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이것도 될 수 없지.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다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밖에 안 나네. 이게 답이야. 됐죠? 그러니까 핵심은 근데 정수 조건일 때 요 모양 만드는 게 핵심적으로 힘들고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항시 다 따지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정수 조건이었습니다. 지우고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지울게. 한 개 더 연습을 하자. 쌤 안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밑에 보면 정수 조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자. 두 번째 거. 문제 2-2번 문제 풀어볼게. 문제 2-2번 문제. 자, 요로 됐습니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놈은 4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수 보니까 다음 xy는 자연수다. 자연수는 여전히 양이 정수고 정수 조건이죠. 그럼 내가 할게 뭔데? 주어진 놈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표로 고쳐야 되는 게 문제 핵심이죠. 그러면 요 놈은 1차고 1차고 이게 2차잖아. 그럼 2xy가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 내가 여기다가 2x로 설정하면 이게 뭐 y 되겠고 또는 x로 설정하면 2y 이래서 되겠다. 맞지? 일단 해보자. 일단 또 나온 게 얼마야? 마이너스 4x야. 그럼 여기는 2x랑 마이너스 2라고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4x 나오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2랑 곱해야지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 생겨보면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플러스 2또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 는 6이라는 이렇게 답을 또 만드는 게 되겠지. 여기까지 맞추라는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면 자연수 조건에서 곱해서 6 되는 수는 뭐가 있지? 이게 1일 때 이게 뭐야? 6 2일 때 3 3일 때 2 6일 때 1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또 뭐냐면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따져보자. 하면서 첫 번째 요게 1이란 말은 x는 얼마지? 1이지. 맞지? x가 1일 때 x 1. 그럼 요게 지금 6이 돼야 되니까 y는 얼마? 8. 요거는 내가 원하는 둘 다 자연수고 맞네. 됐습니다. 요게 2란 말은 2x 마이너스 1이 2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거 봐봐. 2x 마이너스 1은 2란 말은 2x는 3이고 x는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은 자연수 아니지. 얼마나 될 수 없는 거지. 됐어. 3이라고 치자. 3을 치면 2x는 4가 되고 싶고 x가 2가 나오겠죠. x가 2가 나올 것이고 요 놈이 2가 되면 y 마이너스 2가 2가 되면 y는 4가 된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답이네. 됐어. 그 다음에 이게 6이 된다 치자. 6 된다 말은 2x는 7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x는 자연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다 따져야 돼.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 x가 0이 돼야 돼. 맞지? 자연수가 있으니까 될 수 없지.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 또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어.
이게 빼기 3이라는 말은 2x가 얼마냐? 2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될 수 없고 다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답은 요 두 쌍의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 2 문제 2번의 두 번째 문제죠. 그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을 써야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지? 요까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조건이 아니고 실수 조건이 나왔다. 진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정수 조건 또는 이제 실수 조건. XY가 실수라는 실수 조건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놈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보십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보십니다. 여러 꼴로 보십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자, 그럼 생각해봐. XY가 실수라 했으면 XY가 실수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X가 실수가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다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요. 실수의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만들어버리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 맞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란 말은 이 괄호 안에 있는 0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게 0이 되든지 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0이 둘 다 반드시 0이 돼야지만 되는데 둘 다 반드시 0이 되어야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정식의 답을 구한다는 것이야.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대표이제 2-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대표이제 2-2번 문제 보면 2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이에요. 플러스 4xy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제곱라는 다음 방정식에 실수, 실수 xy 붙일 거라 하니까 다음 방정식 해 실수 xy 값을 구하라 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미지수 두 개인데 부정 방정식 문제인데 실수 xy 값은 실수 조건을 넣었잖아. 그럼 난 이걸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고치겠다는 뜻이야.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일 때 하는 방법도 계속했지만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게 2x제곱이네요. 2x제곱은 뭐랑 같은 거야? x제곱 더하기 x제곱과 같은 거야. 이게 2x제곱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 하는 걸 봐. 여기는 요 x제곱하고 맞지? 그 다음에 요거 할까? 여기는 요까지 노란색 요놈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네. 뭐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남아있는 거는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뭐지? 2y 플러스 x의 완전 제곱식. 남아있을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 그 놈은 제로로 다 만들었잖아. 그럼 쉬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고 xy는 실수니까 실수 제곱했는 거잖아. 이게 0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0이고 그러니까 또 뭐 이것도 0돼. 따라서 x는 얼마 되죠? x는 마이너스 1인 줄 수 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y 값을 구한다. 이게 지금 요 조건. 됐어. 근데 이게 중간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잘 만들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만들든지 또는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로 정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한 배씩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도 되는 거지.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볼게. 한 문제 더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부정방정식인지 먼저 찾아내야 되고 언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더 많은데 그 답을 구하라 하는 것은 부정방정식이고 그럼 반드시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정수 조건 때는 이래 고치고 실수 조건 때는 이래 고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쫙 그림이 있어야지만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한 거 한번 풀어볼 건데 어디로 오려면 문제 3-2번 문제를 풀어. 3-2번 문제 3-2번 x제곱 더하기 2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y 더하기는 제로다. 문제에서 다음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xy로서 뭐라고 했습니다. 방식을 하는데 부정 방식 문제 맞죠? 미지수 2개씩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 조건이니까 요걸로 고치면 되는데 꼴로 고치는 게 조금 힘들어.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만 x제곱 2xy 하면 y제곱 이런 게 필요할 거니까 완전 조금 만든다 치면 여기 y제곱 한 개 남고 입맛도 4x로 남아있잖아. 맞지? 요거 가지고 만들기 좀 힘들어. 하면 이제 요걸로 씁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할 건데 x에 관해서 정리한다 치면 x제곱에 x가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지금 x가 들어가 있죠. 맞지? 공통수가 2x니까 내가 2x로 한번 보내보자. 플러스 2 x로 보내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면 됐습니까? 나머지 다 상수니까 더하기 x 없는 거는 상수치고 할 것이고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보기를 잃어본 거야. x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했잖아. 이게 몇 창이야? 2창. 여기 1창이 개수가 될 것이고 이게 상수항식으로 할 건데 문제에서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x가 실수라는 뜻이잖아. 맞지? 근데 x가 지금 뭐냐라고 하면 주어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답이 지금 x가 되는 거잖아. x. 2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x다. 근데 x가 뭐라고? 실수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 즉 실근을 갖는단 말이에요. 실근. 아, 요 놈은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실근을 갖기 위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네. 실근 조건은 뭔데? 이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짝수 판별식이지. 맞지? 판별식. 반틈의 제곱, 즉 y 마이너스 2 반틈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6y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5 이게 판별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 것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여기 y제곱이 나올 것이며 마이너스 2y제곱하고 계산했더니만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4y가 나오는데 요놈하고 연산하니까 플러스 2y가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4랑 여기는 마이너스 5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로 될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했던 거야. 양변은 마이너스 보여줬더니만 y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부동항의 뜻이요. 됐습니까? 아, 이거 2차 부등식인데, 물론 부등식 할 때 꼭 배우겠지만, 이 정도는 중학교 대학교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되지? y 마이너스 1의 완전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똑바로 됐어.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왼쪽은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뭔데?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다음 나중하는 y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거든. 0보다 작은 놈 나올 수 없지, 절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널리 성립하려고 하고 있잖아. 맞지? y가 언제야? y가 1일 때밖에 다음 등호를 만족하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y 값은 1밖에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아, y 값이 1인 줄 알았네. 됐어. y가 1이니까 x 갖고 하면 돼. x 갖고 어디 구하면 되지? 봐. y가 1이었으니까 y를 1 넣어버렸어. 여기 2차 방식. 여기 넣자. y자 1 넣었다고 하면 구원식 이루면 x제곱 y자 내가 1 넣었어. 1 넣으면 마이너스 2x 되죠. 맞지? y자 1 넣었더니만 2 빼기 6 더하기 5 돼서 플러스 1. 요게 지금 성립하네. 아, 요놈 풀면 되지. 맞지? 요놈 x 마이너스를 완전 제곱이잖아. x는 뭐가 되는 거야? 1 때문에. 이렇게 해서 x, y가 수하는 거야.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더 많을 때지. 답이 이렇게 나올 건데 반드시 조건을 준단 말이야. 이 조건일 때 이 조건. 이 조건일 때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많이 나온다. 실수 조건 나오면 제곱당이 제곱으로 고치면 더 쉽고 이게 잘 안 보이면 한 문자로 정리한다면 판별식 쓰면 된다. 알겠죠? 그걸 문제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에 거 연습 좀 하도록 합니다. 쌤 밑에는 문제 2번, 3번 중에 한 문제씩만 풀어줬는데 안 풀어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